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마케팅 기획을 위한 기본 상식인 증분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분이익이라는 거는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 다른 말로 말하면 운영 고정비를 상품 원가에 나눠서 반영하면 언젠간 이 개발비가 다 빠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하면요, 손익분기점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 이익을 증분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증분이익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요, 특히 항공사는 증분이익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행기가 뜬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한 번 이륙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 고정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고객들의 1인당 티켓 값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되면 항공사의 손익분기점, 항공사가 최소한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요, 승객 10명을 태워야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겠죠. 티켓 값이 100만 원이고 한 번 이륙 시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0번째 승객 이후 11번째 승객부터는 100만 원씩 추가 순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항공사는 손익분기점 승객 10명을 넘어서게 되면 11번째 고객부터는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순수익으로 전환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데요. 이 11번째 고객 이상부터의 티켓 값을 증분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 이후에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증분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분이익에 대한 건 대충 알겠는데 증분이익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초특가 항공권이 왜 탄생하는지 증분이익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한 번 이륙 시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요가 떨어지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겠죠. 그래서 항공사는 비행 스케줄이 잡히자마자 티켓 값을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 값 50% 세일, 반값 가격인 50만 원의 티켓을 판매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티켓을 조기에 빨리 사면서 한 번 이륙 시 소요되는 비용을 초반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21번째 승객부터 50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지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요, 항공기 이륙 시 소요되는 고정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이게 안정성이 크게 늘어나고요. 21번째 고객부터 가격 탄련성이 극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한 번 이륙 시 소요되는 고정 비용을 모두 채우게 되면요, 그 다음 티켓 값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승객을 많이 태워도 승객을 많이 안 태워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증분이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은 오르면서도 가격 탄력성이 크게 올라서 결국에는 증분이익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증분이익이 왜 마케팅 기획에서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마케팅이란 기본적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판매가를 설정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윤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매가는 개발비 플러스 제품 원가 플러스 이윤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증분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신제품을 마케팅 기획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만 원의 상품 개발비가 든 상품을 잘 팔아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개발비가 100만 원이고 생산 원가, 제조 원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이유는 판매가의 30%가 되고, 기본적으로 판매가를 구하는 공식은 상품 개발비 플러스 생산 원가 플러스 알파인 이윤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품 개발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목표 판매 수량을 100개로 기획할 경우에는 제품 한 개마다 상품 개발비를 10,000원씩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목표 판매 수량을 1000개로 기획하시면요, 제품 한 개마다 제품 개발비를 1000원씩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판매 수량을 100개로 기획하신 경우라면 상품 개발비 10,000원에 생산 원가 10,000원에 판매가 이윤 30%를 잡으면 10,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6,000원, 26,000원이 판매가가 되겠죠. 하지만 목표 판매 수량을 1000개로 기획할 경우에는요, 상품 개발비가 1,000원으로 급격히 낮아지고요, 생산 원가는 그대로 10,000원이 되고 이윤은 그대로 30%가 되면 1,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3,300원, 판매가가 14,300원이 되게 됩니다. 목표 판매 수량을 100개로 기획하실 경우라면 101번째 제품부터 증분 이익이 10,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총 이익이 16,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목표 판매 수량을 1000개로 기획하실 경우라면 1001번째 제품부터 이윤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분 이익, 즉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급격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품 개발비를 어떻게 나눠서 어떤 시점에 증분 이익을 극대화할 건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게 마케팅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증분 이익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의 반영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증분 이익은 목표 판매 수량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데 매우 용이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고요. 장부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획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수출을 고려하실 때 제품 개발비를 내수해서 조기 상각하시면 수출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증분 이익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증분 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